5월이 떠난다. 2018년 5월이 내 맘을 떠난다. 넌 내게 해준 것 아무 하나 없는데 난 왜 이리 널 보내기가 아쉽고 슬플까? 너의 싱그러움과 푸릇푸릇함, 달달한 꽃내음까지 왜 가만히 있던 나까지 설레게 만들어, 왜 조용히 있던 날 들뜨게 만들어 널 붙잡지도 돌려세우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네 뒷모습만을 바라보게 만드니 깊은 한숨 내쉬며 가녀린 팔 수줍게나마 뻗어본다. 푸른 망토의 끝자락 내 손끝 가벼이 내게 스치면 5월아 안녕, 찬란했던 올해의 봄도 안녕. 그렇게 2018년의 서막은 내리고 여름의 초연이 시작된다. 새두리기에 잠 못 드는 밤, 배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두리기에 잠 못 드는 밤, 배혜지입니다. 5월의 끝자락에 다다랐네요. 4월의 끝자락, 3월의 끝자락. 유독 이 어느 한 계절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조금은 센치해지지 않나요? 5월은 봄의 끝자락. 뭔가 계절이 바뀌면 날씨나 주변 환경, 또 우리 옷차림이나 먹는 음식들도 크게 달라지니까 그 변화에 뭔가 기분이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다 보니까 순간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 뭐 했나? 나 뭐 했지?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다가 기분이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이 따사롭고 푸르르고 싱그러운 5월마저도 이 마지막에는 제 마음이 뭐랄까, 이 봄이 떠나니까 좀 헛헛하고 조금은 쓸쓸해지고 또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허전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내 인생에 봄이 안 와서? 아니면 평생의 짝을 만나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오늘도 새주일기의 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마음은 요새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게 남자들은 가을 타고 여자들은 봄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남자인데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봄인데도 마음이 좀 그러네요. 사실 이 오프닝 멘트나 대본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쓰려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네. 어떻게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연남동에 사는데 거기 연트럴 파크라고 아시죠? 네, 예. 알죠. 그걸 걷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푸르러져 있는 거예요. 여름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얼마 전에 새싹이 나고 뭐 꽃이 보이고 하더니 꽃이 피고. 예, 지금 완전 녹음이 우거지고 막 풀숲이 빽빽하게 바뀌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언제 이렇게 변했지? 그러니까요. 내가 사무실에만 틀어박혀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고 5월도 끝나고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막 센치해지니까 이런 5월의 끝자락에 대해서 이 떠나는 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오프닝을? 네, 오프닝으로. 그래서 제가 가을도 타고 봄도 타고 또 연말 되면 겨울도 타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긴 한데 모든 계절을 타시군요. 네, 잘 타는 나이 탓인가 제가. 혜진님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어리고 또 요즘에 잘 나가시니까 별 걱정도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당연히 걱정이 있죠. 저도 오프닝 읽으면서 또 저의 2018년의 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네네. 근데
벚꽃이 피기 전에 연애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일을 하다 보니까 벚꽃도 지고 이미 푸릇푸릇해져 버렸더라고요. 거리가. 아, 우리 혜진이는 연애 안 시간- 해고 계세요? 이- 아, 그렇구나. 원래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슬퍼요. 아, 슬퍼요. 아, 여름에는 생기겠죠. 아, 정말. 그냥 그 연애하지 마세요. 왜요? 저희 세 줄기 사람들과 연애해 주세요. 아, 새주르기 분들 많이 공유해 주세요. 많이 우리 많이 들으면서 함께 감성을 공유합시다. 아, 저희뿐만 아니라 근데 이 새주르기에서도 좀 저희와 비슷한 감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감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도 우리 몇 편의 세 줄 일기 읽으면서 이 허전함과 헛헛함을 함께 채워보자고요. 여학생의 짝사랑 세 줄 일기. 그때가 방학식이었지? 너 오늘따라 나한테 무척 잘해주더라. 단둘이서 청소했을 때 너무 설레더라. 친구들한테는 설렘 따윈 없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야 그거. 내 친구가 너를 좋아한대. 그것도 나랑 친한 친구여서 더 신경 쓰이더라. 걔가 너한테 고백했는데 네가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 오늘은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 애들이 너도 나를 좋아한대.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너한테 고백하면 네가 차버릴까봐 무섭고 차이면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 내 친구는 너를 포기 안 했더라.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나 봐. 어쩔 때는 나도 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난 이미 너를 많이 좋아하니까. 너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너를 떠올리면 보고 싶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받아줄까? 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 갑자기 생각나네. 너 기억나? 피구할 때 누가 내 쪽으로 공 던져서 나는 맞을 준비하고 눈 꼭 감고 있었는데 네가 내 앞으로 와 공 잡아준 거. 그때 얼마나 심쿵했는데. 내 친구가 너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나한테는 포기했다고 하고 몰래 좋아하는 거였어. 너 혹시 걔한테 그런 맘 품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와우. 너무 예쁘죠? 진짜 네. 너무 제가 설레네요. 제가 짝사랑을 많이 해봐서 더 잘 알아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설레. 아, 설레고 싶다 진짜. 이 친구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설렜어요? 저는 어디 보자. 막 저 피구할 때 막 누가 공 던져서 나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딱 공 잡아줬대요. 심쿵. 아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그니까요. 법한 모습.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없대. 다 좋대. 우리 혜진님한테는 이 정말. 일기가 훨씬 더 이제 더 마음에 와닿았겠어요. 지금 왜요? 아까 이제
연애도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고 또 그런 마음을 바라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전 짝사랑 많이 안 해보셨죠? 근데 짝사랑은 누구나 해보지 않나요? 그쵸? 그쵸. 예.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 짝사랑 전문가예요. 예. 왜 전문가까지? 결말은 좋았나요? 짝사랑인데 결말이 잘 없죠. 예. 왜냐하면은 짝사랑으로 있다가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알잖아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슬퍼. 예. 하지만 그 건축학개론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렇게 짝사랑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아름다워요. 맞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쭉 그런 추억해봐요. 그런 사랑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 그랬지. 너무 설레고 그래요. 정말 그리워. 아니 맞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혜진님은 그 이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그 남성들의 짝사랑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고 여대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남자가 많지.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 친구를. 리더십도 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막 학원도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 같이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피구할 때 딱 공도 잡아주고. 근데 요새는 연애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설렘을 대신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하트 시그널? 진짜 좀 푹 빠졌잖아요, 거기에. 혜진님 거기 말해도 돼요, 여기에? 뭐요? 하트 시그널? 저희는 상관없나?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그러면 방송이에요. 정말 수다 좀 떨고 싶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왜 모르지? 저 시즌 1은 봤어요. 시즌 1 보면서 너무 설레고 시즌 2 진짜 미쳐요, 미쳐. 심장이 가만 있질 않아요. 거기서도 이제 각자가 짝사랑을 하다가 이제 그런 그쵸? 마음을 마음을 표하는 확인하고 거기에 김도균 씨가 나오는데 막 짝사랑을 해요. 김도균? 기타리스트요? 진짜 어떡해. 왜 하트 시그널 2를 안 보냐고. 거기에 한의사 분인데 그분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가 마카롱을 예를 들어서 좋아한다 하면 입력 이렇게 해요. 입력했다고 자기 뇌에. 그래서 입력으로 말을 한다고요? 입력 이렇게? 그러니까 뭘 좋아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 뭐 좋아해? 예를 들어서 마카롱 이러면 입력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입력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마카롱을 사와. 너무 이런 다정다감함. 혜진님 뭐 좋아해요? 저는 커피 중에 뭐 좋아해요?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입력. 하지 마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 여기 일기에서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인데 또 자기 친구가 그 짝사랑하는 친구를 또 좋아하는 마음. 그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해. 그냥 양보해야 되나? 네? 내가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제 이 멘트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여기 윌림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여기 모든 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다른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이게 못 박는 소리가 들려갈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녹음실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짝사랑이잖아요. 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짝사랑은 그만큼 설레고 또 더 소중하고 아직 결말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슴 두근두근한 사랑의 예고편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해피엔딩은 아닐 수 있지만 또 훗날 되돌아보면 아픈 사랑이든 또 잊고 싶은 사랑이든 그 짝사랑이 시작되던 그 시간만큼은 달콤하지 않았을까. 그 달콤한 순간의 조각들만 모아도 가끔 슬프거나 외로운 날 문득문득 꺼내볼 수 있는
위로의 보석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 그땐 이랬어. 이젠 추억이지만 세 줄 일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우리 엄마는 내일 위암 절제 수술을 하신다. 우린 담담하게, 소소하게 눈을 마주치고 웃는다. 오전 11시 휠체어에 시트 두르고 수술방으로 가신다.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을 하란다. 엄만 다녀올게 하고 나는 끄덕이며 운다. 아무런 말도 못 해줬다. 마취에서 깨기 위한 심호흡으로 꼬박 날을 세고 걷기 준비를 위해 배를 움켜쥐었고 먹기 준비를 위해 물을 세 모이만큼 들이킨다. 대단해 엄마. 엄마의 새로운 삶의 시작. 내가 꼭 건강한 명자씨로 만들 수 있게 할게. 엄마도 열 안 나게, 아파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당신의 젊은 나날을 이렇게 흉으로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차츰 나아지고 있는 엄마를 보며 죄스러움을 조금 덜어내는 못난 딸입니다. 엄마, 새하얗게 변한 머리칼도 이젠 추억이 될 수 있어. 고마워요. 잘 견뎌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너무 안도했던 거였을까? 오늘 아침 절이나 가서 빌어볼까 했던 불안감이 적중했다. 뇌로 암이 전이되어 남은 기간이 3개월이란다. 서류를 봤는데 2개월밖에 안 남았다며 엄마가 말한다. 억장이 무너지는데 주섬주섬 새 옷과 새 화장품을 내게 챙겨주신다. 가시려고? 벌써? 늘 들뜨고 설레이는 연말과 새해였지만 2017년과 2018년은 아주 귀하게 보내는 연말과 새해일지니 시간아 더디게 가라. 엄마 곁에 더 있게. 이 일기의 시작은 첫 페이지가 2016년 11월 17일이었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2018년 1월 5일. 총 18페이지가 작성된 일기예요. 그 뒤 일기는 없어요. 이분이 그 뒤는 이제 작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좀 마음이 뭐 잘 모르겠어요. 잘 아까 3개월 시한부 뭐 2개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일기를 사실 읽으면서 눈물 났어요. 네, 네, 저 잘 울기도 하지만은 네 마음이 좀 좋지 않았고 아까 특히 이제 그 일기 내용 중에 이런 거 엄마 당신의 젊은 나날을 이렇게 흉으로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차츰 나아지고 있는 엄마를 보며 이 뭐 죄스러움을 조금 덜어내는 못난 딸입니다. 사실
뭐 어떤 이런 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 삶을 빗대어서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이제 칠순이신데 네. 아빠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왜냐면은 그 아빠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빠가 너무 늙은 게 보여서 되게 잘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주무실 때 이제 TV 보시다가 이제 주무실 때 이제 아빠 얼굴을 이제 봤는데 중학교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마음이 좀. 그래서 일기도 아무튼 뭐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 애틋함 또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 마음이 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뽑아봤습니다. 혜진님은 어떠세요? 읽고? 저도 엄마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 이 일기를 보면서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생각이 났는데 엄마가 막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 가끔 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 너무 그게 슬펐어요.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는 걸 저한테 다 해주셨는데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일기에서 서류를 봤는데 2개월밖에 안 남았다 엄마가 말하면서 막 새 옷과 새 화장품을 나한테 챙겨주신다 이 부분이 또 엄마는 딸을 막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옷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막 챙겨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서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자꾸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라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네. 그 혜진님도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이 건강해야 돼요. 예, 건강해야 돼요. 부모님도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뭐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래야 내일은 꼭 우리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로 해야겠어요.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모두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또 내 몸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몸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야만 하는 현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픔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만큼 그날이 마주하기 전에 좀 행복한 기억, 건강한 기억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했으면 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세 줄 일기. 훈련소에서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 난 처음 알았다. 사랑한다 이 말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고맙고 미안하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 고개를 돌려 네 방을 한번 보고 난 뒤 나는 또 문 밖 공터로 나선다. 잠자리를 잡고 돌아보며 웃던 네가 보고파서. 불 꺼진 네 방이 익숙지 않아. 네가 없는 일요일 낮이 너무 낯설어서 네 방 앞에서 나즈키 너를 불러본다. 어이 큰아들.
웃어야지. 힘들어도 웃어야지. 두려울수록 더 웃어야지. 네가 웃어야 이 애비도 하루를 온전히 지낸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여유로워져라. 가로등 불빛이 내리는 비에 흩어져 버린 밤에 문득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네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가다 그만 문 앞에서 돌아섰다. 네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오늘 네 옷가지와 신발이 집으로 붙여왔다. 엄마와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너의 채취와 함께 그날 모습이 겹쳐져 말없이 울었다. 아들, 사랑한다. 글을 적을 때마다 네가 더 보고 싶고 그리워져 글쓰기를 얼마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덜 할 줄 알았는데 더 그리워지고 보고 싶다, 내 아들. 아빠! 전화기 너머 네 목소리가 들리고 아빠는 또 보급품에 수화기를 들고 눈물을 훔쳤다.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통화를 마치고 너에 대한 미안함에 또 울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위병소에서 군복을 입고 단단해진 네 모습을 보며 웃었다. 긴장되고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다. 네가 누구냐? 내 자랑인데. 세 번째 일기는 군에 간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이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면 세 번째 일기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기로 제가 이제 2편을 뽑아봤고요. 네. 전 처음에 이 세 줄 일기를 한 2-3페이지 읽고는 당연히 이제 군에 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작성하신 맞아요. 글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예. 이게 어쩌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뭐 글로 표현하고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는 거는 제가 쉽사리 이게 선입견이겠지만 생각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중간부터 애비, 아빠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보통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이제 표현에 서툰 부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또 음. 잘 챙겨주지 못해에 대한 아쉬움이 이 글에도 많이 녹아져 있는데 네. 뭐 단지 표현이 적었던 것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가 말 못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사랑은 가득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오히려 더 가슴 저는 이제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예. 혜진님도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동생 최근이 아닌가? 네. 저도 동생이 군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막 저랑 엄마는 동생이 군대에 있으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군대 소식 같은 거 기사가 떴다거나 뭐 그 지역에 폭행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괜찮다,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를 되게 안심시켜 주거든요. 근데 또 이 일기를 읽으면서 아빠도 사실 속으로 되게 걱정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 척 하더라도 아버지도 이렇게 속으로는 걱정도 하고 보고 싶고 이러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표현을 잘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남동생한테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남동생한테는 뭐 잘해라,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보고 싶다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제가 좀 아빠한테 애교도 많은 편이라 아빠가 잘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동생하고는 사실 좀 무뚝뚝한 것 같아요. 아들하고 아빠 사이는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워낙 표현을 잘 하셔서 지금도 막 이 40 가까이 돼가는 아들을 막 뽀뽀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밀쳐내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보통 대개는 아버지하고 아들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게 그 있죠. 무뚝뚝하고 예. 그런 게 있죠. 소름 돋긴 하죠. 네, 뭐 여기 아버지의 그 어떤 마음 잘 느꼈어요. 네. 맞아요. 이 일기를 꼭 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나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셨구나 이런 거.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잖아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월을 이제 슬슬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허전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세 줄의 일기를 읽으면서 좀 허전함을 달래봤습니다. 애틋한 짝사랑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까지 이 다양한 모습과 이야기들의 사랑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랑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우리. 같은 반 소중한 친구. 언제나 날 반가이 맞이해주는 우리 집 강아지 콩이. 볼수록 매력적인 그녀와 언제나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그. 그리고 이 험난하고 거대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나가고 있는 겁은 많지만 속은 당당한 나 자신. 이 모두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5월, 아니 6월, 7월, 8월 쭉쭉쭉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배준호 대표님과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과도 조용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줄일기에 잠 못 드는 밤 많은 분들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배혜지였습니다. 세 줄일기와 잠들지 마세요.